그래서 이제 그 파셜 피보팅 방법을 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지 알았는데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또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선형 방정식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파셜 피보팅 방법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지금 k가 이럴 때 처음 이제 for loop이 돌 때 얘부터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애가 30.00이니까 얘를 이제 피보트 엘리먼트를 씁니다. 그래서 5.291 나누기 30.00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라이어를 계산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0.1763666 나가는데 이 컴퓨터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0진수 4자리의 그 정밀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올림이 일어나고 0.1764. 또 여기 약간의 또 그 오차가 이제 개입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두 번째 행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오드 서브스티튜션이 진행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백오드 서브스티튜션 될 때는 이 대각선에 있는 애들도 나눗셈이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랬어요. 얘를 가지고 여기서 나눗셈이 일어나고요. 얘를 가지고 여기서 나눗셈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 즉 피봇 엘리먼트로 선택한 값들을 가지고 백오드 서브스티튜션 과정에서 나눗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프리시전에 문제가 생기는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봇 엘리먼트를 잘 선택하자. 피봇 엘리먼트를 잘 선택하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들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타겟이에요. 피벗 엘리먼트를 어떻게 잘 선택할 건가. 수치적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피벗 엘리먼트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하는 게 지금 이 방법들의 설계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x2를 계산할 때는 요 피벗 엘리먼트로 나눗셈이 일어나죠. 백오드 서브스티튜션 과정에서. 그래서 역시 그 약간의 그 오차가 개입이 됐으니까 1.001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원래 1.000인데 요 정도 뭐 오차가 개입된 거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백오드 서브스티튜션 할 때 이제 x1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5917000 요거고요. 그다음 5914000에 x1 곱한 거 빼준 거. 그다음에 요 피벗 엘리먼트로 이제 나눗셈이 일어나죠. 요거 계산할 때. 근데 또 계산해 봤더니 또 10.0이 아니라 정확한 그 해 10.0이 아니라 요번에 또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그럼 요번에는 문제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는 이 그 x1에 곱해지는 요 피벗 엘리먼트 값이 0.003 굉장히 그 작은 값인데 이제는 30씩이나 되는데 왜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x1에 해당하는 피벗 엘리먼트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다 끝났을 때 이 피벗 엘리먼트로 선택된 값을 가지고 백오드 서브스티튜션에서 계속 나눗셈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뭐 30 정도면 큰 거 아닙니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 0.003이었는데 걔보다 훨씬 큰데 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문제는 이거의 절대값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이 분자에 있는 값들에 비해서 절대값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의 절대값이 분자에 있는 값들, 분자에서 그 계산되고 있는 이 값들의 절대값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이 값이 절대값이 어느 정도 크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들, 분자에 있는 값들이 절대값이 훨씬 더 크면 거기서는 약간만 그 오차가 발생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눗셈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이 값이 30이니까 뭐 절대값이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은데 분자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절대값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거기서 약간만 그 오차가 요거로 인해서 개입됐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누니까 결국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눗셈을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앞에서 단순한 그 파셜 피보팅 방법을 사용했을 때 역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상황을 봤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가우시안 에리미네이션 과정이 다 끝났을 때 피봇 엘먼트로 선택된 그 원소들이 이제 대각선에 남게 되는데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과정에서 바로 그 피봇 엘먼트들로 나눗셈이 한 번씩 일어나죠. 나눗셈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근데 봤더니 그 피봇 엘먼트로 선택된 값의 절대값이 단순히 그 값이 크다 작다 그 절대값 그 피봇 엘먼트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과정에서 그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의 절대값 대비 얘가 얼마나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피봇 엘먼트로 선택이 돼서 이 분모에 나타나는 나눗셈을 하게 되는 이 값의 절대값이 크더라도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의 절대값이 훨씬 더 크다면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결국은 작은 숫자로의 나눗셈, 굉장히 작은 숫자로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그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 엘먼트를 선택을 할 때 그 뭐 30하고 5.291에 그 두 개의 그 후보자들, 그 피봇 엘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후보자들의 절대값이 어떤 게 큰가? 그래서 30이 더 크니까 30을 피봇 엘먼트로 선택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까지 추정을 해서 그 값 대비 30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거를 이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같으면 이제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은 요 대각선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얘 같으면은 얘 같으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 얘가 얼마나 큰지 이거 대비 얘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2행 1열밖에 안 돼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드 파셜 피보팅에서는 매 단계 그 피봇 엘먼트를 선택할 때 일단 그 이전에 이제 전처리 과정으로서 각각의 행 1행, 2행 뭐 쭉 있다면 2행, 3행, 4행에서 n행까지 각각의 행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해요. 그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5914000.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요거죠. 그 절대값을 저장을 하면 6.130이 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피봇 엘먼트를 선택할 때 30과 5.291의 그 절대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30 나누기 요거요. 스케일 팩터. 첫 번째 행의 스케일 팩터. 그 다음에 5.291이 아니라 5.291 나누기 두 번째 행의 이 스케일 팩터.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절대값이 큰 거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은 이 값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 지금 이 절대값 요거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뭔가 그 분모에 나타나는 값에 대한 어떤 그 크기에 대한 어떤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거 대비 잠재적인 그 피봇 엘먼트의 그 후보자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봤더니 단순히 절대값은 30이 더 큰데 이런 상대적인
앞으로 이제 백오더 서스티션 과정에서 분자에 나타날 수 있는 값의 어떤 크기에 대한 추정치인 이 값 대비로 봤을 때는 5.291이 훨씬 더 큰 거더라. 그래서 5.291을 이제 피보트 엘리먼트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2행과 2행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봤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정확한 x1도 10.0 정확한 값이 나오더라. 하는 게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with scaled partial pivoting입니다. 왜 scalled가 붙었냐면은 그 피보트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이 스케일 팩터들, 즉 피보트 엘리먼트를 한번 스케일링을 하죠. 크기 변환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값을 가지고 스케일 팩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스케일 파셜 피보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지금 요거는 문제 사이즈가 작은 경우고 n행 n열인 경우에는 원래 A 행렬이 주어졌을 때요. 아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들어가기 전에 천처리 과정에서 원래 A 행렬에서 각각의 행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여기 S1, S2 해서 SN에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S1은 첫 번째 행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S2는 두 번째 행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매번 이제 가우시안 포르비 돌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수행이 됐대. 지금 이제 K번째 포르비 수행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피보트 엘리먼트로 선택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은 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애들인데 그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아니라 각각의 값을 해당하는 스케일 팩터로 나눠서 즉 스케일 팩터 대비 가장 절대값이 큰 애를 스케일 팩터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하고 얘가 이제 후보자인데 피보트 엘리먼트 후보자인데 그들 간의 절대값을 비교한 게 아니라 각각의 스케일 팩터로 나눠준 거. 그거 대비 얼마나 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값들의 절대값이 아니라 각각의 값을 이 스케일 팩터로 나눠준 것들 중에 누가 가장 절대값이 큰가. 그래서 얘다 그러면은 이 행과 이 행을 바꿔치기해서 즉 얘를 스케일 피보트 엘리먼트로 해석하면 나중에 백오더 서스티션 할 때 상대적으로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절대값이 확 작아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작은 숫자로 나눗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절대값이 작은 값으로 나눗셈을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원리를 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이제 피보트 엘리먼트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드 파셜 피보팅을 하는 이제 방법의 알고리즘을 잠깐 보면요. 그래서 일단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진행되기 전에 원래 A 행렬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림은 포르비 계속 진행돼서 이제 K번째 포르비 돌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다 0으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이 아니라 처음에 원래 A 행렬에 대해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들, 즉 여기서 i가 이럴 때 행이 1번 행, 2번 행에서 땡땡땡 n번 행에 대해서 J는 컬럼이죠, 인덱스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들을 우리가 요 S 어레이에다 저장을 하자. 그래서 S1, S2, S3 각각은 원래 행렬 A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 뭔가 수치적인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거죠. 일단 뭐 비교 연산이 필요하죠. 여기 첫 번째 행에 n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절대값이 큰 값을 찾으려면 n 빼기 1번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n개의 행에 대해서 그러한 비교 연산이 일어나니까 n 곱하기 n 빼기 1번의 이제 비교 연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진행되면서 K번째 포르비 돌 때
얘네들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 걔네들이 아니라 여기 K부터 N까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그냥 단순히 그 절대값이 큰 게 아니라 이 스케일 팩터로 나눠서 스케일 팩터 대비 뭔가 여기서 스케일 팩터 대비 절대값이 가장 큰 애가 P번째 행에 해당하더라. 뭐 P번째 행에 해당하더라. 그랬을 때 P번째 행과 K번째 행을 서로 바꿔치기해서 이제 가라 하는 게 그건데요. 그래서 그 요 스케일 팩터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할 때 그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의 어떤 절대값에 대한 어떤 추정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값은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할 때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에 대한 어떤 그 절대값에 대한 추정치. 그래서 그거 대비 현재 피벗 엘먼트의 그 캔디데이트의 절대값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가장 큰 거가 P번째 행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K번째 행과 P번째 행을 서로 스워핑해서 그 원래의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라. 이렇게 하면은 또 안정적인,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그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또 역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연산이 더 들어가죠. 아까 n 곱하기 n 빼기 1번의 그 비교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눗셈이 필요하죠. 여기서 나눗셈.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나눗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 개수 빼기 1번의 또 비교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교 연산, 나눗셈 연산, 또 맥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 이런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케일드 파셜 피보팅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까지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베이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비해서 아까 스케일 팩터를 계산할 때 이만큼의 이제 비교 연산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피벗 엘리먼트를 선택할 때 각각 나눗셈이 한 번씩, 즉 스케일 팩터로 나눗셈이 일어난다 그랬고, 또 걔네들 간에 또 가장 큰 걸 찾기 위해서 비교 연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로 하는 나눗셈과 그 비교 연산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스케일 팩터 계산할 때 이건 전처리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피보팅 컴퓨테이션, 즉 피봇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눗셈과 비교 연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그 나눗셈과 비교 연산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n 자승, 이것도 n 자승, 여기도 n 자승, 뭔가 n 자승에 해당하는 비교 연산과 나눗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베이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 그 필요로 한 연산은 3분의 1 n 3승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자승 부분도 있고 뭐 리니어도 있고 뭐 컨스턴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가장 그 오도가 높은 텀은 n 3승이었고요. n 3승에 곱해지는 상수가 3분의 1이었어요. 그건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그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 곱하기 n 3승인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n 자승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시간을 크게 증가를 시키지 않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수치적인 안정성을 훨씬 높여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with scaled partial pivoting 방법을 이제 많이 씁니다. 원래의 그 베이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비해서, 즉 3분의 1 n 3승의 비용이 드는 베이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비해서 뭔가 n 자승에 해당하는
n 자승은 3분의 1 n 3승에 비하면 상당히 적으로 작은 거잖아요. 특히 n이 클 때. 비교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비용으로 수치적인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with scaled partial pivoting 방법을 뭐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요 스케일 팩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봇 엘리먼트로 선택이 된 요 원소들을 가지고 나눗셈을 할 때,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과정에서 나눗셈을 할 때 그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에 대한 어떤 절대값에 대한 어떤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에 전처리 과정에서 이 값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다 보면 이 값들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여기 있는 값들 대비 이게 얼마나 절대값이 큰가. 얘 같으면은 여기 있는 값들 대비 얘가 절대값이 얼마나 큰가. 얘 같으면 여기 있는 값들 대비 절대값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값들은 다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나중에 얘를 선택했을 때, 얘를 피봇 엘리먼트 선택했을 때, 얘를 피봇 엘리먼트 선택했을 때 분자에 나타나는 값들에 대한 어떤 절대값에 대한 추정치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매번 이 값들을 보면 돼요. 즉 뭐냐면 매번 이 상태에서 그 전처리 과정에서 선택한 이 값들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절대값 가장 큰 거 대비 얘가 얼마나 절대값이 큰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줄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대비 얘가 얼마나 절대값이 큰가. 그걸 하려면 또 매번 K번째 forloop에서 매번 forloop이 돌 때마다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것들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 비교 연산이 얼만큼 필요하냐면은 이만큼이 더 필요해서 3분의 1 n 3승, 5도로 봤을 때는 3분의 1 n 3승의 비교 연산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미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스케일 팩터를 쓰는 게 아니라 매번 forloop이 돌 때마다 이 상태에서 이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찾아서 그거 대비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에 있는 요거 대비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대비 얘가 얼마나 큰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봇 엘리먼트를 선택하는데, 그러려면은 매번 절대값이 각각의 남은 행에 있는 애들 중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연산량을 보면, 비교 연산량을 보면은 3분의 1 n 3승에 해당하는 그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법이 3분의 1 n 3승의 비용이 드는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 n 3승의 비용이 더 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난 시간이 2배가 돼도 좋다, 이 방법이 좀 더 정밀하게 수치적인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면 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래 처음에 한번 이 값을 계산하는 그 스케일드 파시얼 피보팅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꼭 이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면 시간 2배 대 상관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거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with scaled partial pivot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처음에 한 번만 계산을 해요. 매번 K번째 forloop에서 남아있는 애들 중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 절대값이 가장 큰 스케일 팩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굳이 그래도 나는 그 비용이 2배가 되더라도, 그 이론적인 비용이 2배가 되더라도 이 방법을 쓰겠다, 뭐 그러면 뭐 쓰는 거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니까요.